10년 전 가격이 시세가 기술사가 250만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월 250만원에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요 자격증 대여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요거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자격기본법 제31조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받아서도 아니 된다. 이제 법에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이라는 거 있죠. 어떤 벌칙이 따르냐 제40조입니다. 자, 다음 각 코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만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국가 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 공인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칭과 동일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자격이 취소되는 거는 당연한 것일 거고요. 자, 오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목차, 목적, 자격증 대여 사례, 실전 사례들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법조인, 국가기술 전문 자격, 변호사, 의사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도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째서 또 근절되지 않는가?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어떤 페널티를 적용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개요 한번 볼게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서 바지사장이죠. 법무사, 행정사, 법무사,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따리 장수 같은 형태의 업무를 말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격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 법에서 이제 이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자격증 대여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자격증 대여인과 차용인,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거는 뭐죠? 금전이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합의된 금전을 대여자로부터 이제 교부받을 것이고, 그 자격증을 빌린 사람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전으로 그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음지에서 말이죠. 자격증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기술 인력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최소 300만 원입니다. 영상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기사 시세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이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도 영상 후반에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서류상으로 입사시켜 놓은 것. 자, 유령 직원이죠. 그렇죠.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을 자격증 대여자가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기술 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꾸밀 수가 있으니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자, 특정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해당 자격 보유자를 직접 고용해야지만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거는 전기공사업체라든지 주택관리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3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 5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그렇죠. 근데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실제로 그 관련 자격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250만 원, 300만 원씩 급여를 주고 그렇게 법인을 설립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인건비만 1,000만 원인데 3명을 고용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그냥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법인을 설립해놓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음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어떤 사업에 입찰하거나 기술 능력을 평가받을 때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 인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기공사업의 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 아시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덩치가 어떤 레퓨테이션, 이제 기술 인력 수준, 그 회사의 규모, 그런 것들을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몇몇 기술 자격의 경우에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들을 유령 직원으로 두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우리가 이만큼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나라에서 이렇게 또 보상받는, 서포트 받는 금액 일정 수준에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서포트해주는 금액들이 있다는 말이죠. 보조금 부정수급, 그리고 횡령,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자는 자신이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이 장롱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정의 금전적인 이득을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다. 그렇죠. 돈 앞에 장사 없죠. 어차피 쓰지도 않는 자격증 장롱 안에 처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빌려주고 한 달에 80만원, 120만원 받으면 괜찮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채용이 줄어들고 스펙 구직자들의 하향 지원이 빈번해지자 취업시장의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조차 과거 대기업 신입과 비슷한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스펙의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 공채 대신에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입보다는 경력 있는 신입, 경력직을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특정법에서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대표적으로 분기안전관리자, 보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회계사, 변리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 면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도 많죠. 그런 거는 큰에 빠졌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여 같은 거는요. 그 업무 영역의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경우에 검정 난이도가 높아 취득 인원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 수급이 힘든 경우 엮이며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자, 월에서 5만원, 10만원 말 그대로 용돈 수준인 경우도 있으면 5만원, 10만원 용돈도 안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돼지국밥 한 그릇이 12,000원 하고 있는데 5만원, 10만원 이건 좀 옛날 말이고 해당 업역에서 독보적인 권한이 있는 자격을 대여한다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해당 업력에서 독보적인 권한이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 면허 정도 되겠죠. 의사 면허. 근데 의사 면허는 그렇게 쉽게 대여할 의사가 없겠죠.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대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술 전문 자격입니다. 자, 건축 분야가 있고, 자, 토목 분야가 있고, 그리고 용접 분야가 있고, 소방 분야가 있고요. 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분야, 그리고 조리 분야, 이용 화장 분야, 통신 분야, 농업, 축산 분야, 의료 분야.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기술의 전문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 분야에서 이제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월 250만 원의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 이게 지금 10년 전 가격입니다. 10년 전 가격이 시세가 기술사가 250만 원. 그러면은 지금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400에서 5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0년 전 시세입니다. 10년 전에 시세가 25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주세요. 댓글로 한번 추측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자격 대역의 월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 4,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 산업기사가 있네요. 잠수 산업기사도 그때 당시에 얼마에 대여를 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2016년도에 적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면 관련 자격입니다. 이거 발암물질을 다루는데도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을 소유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면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격증만 빌려다가 얼마를 주고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 자, 토목 분야를 보겠습니다. 토목 기사가 2015년 기준 월 40만 원입니다. 15년 기준.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시세가 월 40만 원이었다. 토목기사가. 용접 분야는 어떨까요? 용접의 경우 기능사도 자격증 대여가 일어난다. 그래요? 기능사 자격증도 빌려준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말이죠. 그럼 소방 분야를 한번 볼까요? 소방 설비 기사, 소방 설비 관리사가 자, 기사의 경우에는 월에 한 2-30만 원. 둘 다 갖고 있으면 월 한 100만 원 선. 시세가 그렇다는 거죠. 대여의 시세가. 자, 그리고 이제 소방 협회에 고급 감리나 고급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월 300 이상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 분야입니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 좀 전기 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2021년도 기준에 전기공사협회 초급 기술자 기준으로 월에 한 4-50만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초급이 한 4-50만원. 기술인 협회 등록돼서 무제한 선임이 가능할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확실히 소방이나 토목 분야보다는 전기기사가 단가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전기는 쓰임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기술 자격증 상위권의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자격증 대여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계 분야입니다. 일반 기계기사 제도 규정이 있어요. 자, 기계 분야가 이제 일반 기계기사하고요. 기계 설계 산업기사,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자 대여가 빈번하다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리 분야, 미용, 화장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통신 분야가 있고 농업, 축산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마사, 의료 분야, 안마도 의료 쪽으로 들어가는군요. 미용 쪽이 아니라 의료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마 시술도 간판을 달려면은 요 이제 안마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간판을 달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이제 잠깐 빌려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입니다. 변호사법,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도 그걸 빌려주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높겠죠.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빌려줬다가 걸리면은 자격증 박탈이 될 텐데. 자, 법률 업무 관련 자격사. 자, 공인중개사가 2020년 기준 월 15만 원에 자격증 완전히 뭐 껌값이네요. 지국밥 1그릇밖에 안 되네요. 공인중개사 빌려줘봐야. 전기기사가 월 거의 1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그 자격증의 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월 시세만 봐도. 당연히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높겠죠. 자, 법무사가 월 300을 받았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 전기기사의 한 3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 금전적 가치만 봤을 때예요. 자, 그럼 변리사는 얼마나 받을까? 2019년 사무장 변리사. 사무장 변리사가 보따리 장수죠.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구속 기소된 경우가 있었고 얼마에 대여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세무사. 단순히 세무사 대여만 할 때는 한 1,200만 원. 기존에 운영하던 세무사실 통째로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월 한 400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 전기기사의 한 4배 정도 시세로 돈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것들도 이제 사무장과 연대하여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간혹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간호사는 면허죠. 간호사도 이제 면허 대여 후에 면허 취소를 당한 극소수의 때가 있으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렇죠. 간호사가 힘들게 해가지고 취업하려고 간호사 됐는데 그거를 빌려주고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호사의 공급이 워낙 많기도 한데다가 간호사 고용을 필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면허 대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리가 있네요. 자, 약사도 법적으로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여야 한다. 근데 한약사의 경우 약품 판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약사가 유리하다. 치매나 고령 등으로 더 이상 약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장롱 면허가 됐을 때 이럴 때 놔두면 뭐 하겠냐는 거죠. 논이게 팬다고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위해서 약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있고 의사 부인인 남편의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 개업하려고 20대 약사를 섭외해서 면허 사용료를 300만 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 원을 주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네. 2014년 기준입니다. 10년 전에 면허 사용료 300만 원 주고 수당 400 주고 월 400. 한 달에 400이라는 뜻이에요. 전기기사의 한 4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여할 때 은퇴하고 더 이상 이걸 써먹을 수 없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래 빌려주고 좀 있으면 죽으니까.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에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해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건축과 같이 환경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이런 경우가 만연하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 5일 상시 근무하고 월급 300 받아가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50만 원에 이름만 빌려왔는데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불보듯 뻔하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옆에 가게는 자격증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250만 원 아끼고 있는데 자기들은 300만 원씩이나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즉 소수의 이해관계자들, 금전적 이해관계 정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점점 골병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제도야 이미 골병이 들었죠. 사회제도 이미 골병 든 거는 어려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게? 친분이 있는 분 자격증 대여 상태로 알바, 단기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알바 월 60시간 미만 근무는 4대 보험 미가입. 요런 이제 뭐 얘기도 있네요. 비상근 질문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표님 지인분을 직원으로 넣었는데 4대 보험 들어가고 급여는 안 나가고 자격증비만 22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직원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는 어떤 것이냐? 페널티가 되겠죠. 4대 보험 미중 가입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될 수 있고 자격증 대여 범죄가 일어나는 자격증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해당 업체에 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무조건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이를 증명하고요. 사실상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고용주 측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자기네 회사에서 취업하는 것을 올려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취업하려고 한다면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자격증 대여에 꼬리가 밟히게 된다. 브로커가 자격증을 안 돌려주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아, 그래요? 브로커를 통해서 자격증을 대여한 뒤 갑작스럽게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대여를 그만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잠수를 탄다거나 대여기간이 지나서 자격증을 돌려받으려 해도 자격증 수급이 이유로 거절하는 식이다. 자, 이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본인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같이 죽자라는 거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폭입니다. 자폭인데 뭐 이제 푼돈 받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격과 면허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는 둘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면허와 자격이 혼재되어 있다. 네, 여러분 요 내용은 이제 철PD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 네이버 카페에 또 갈무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이제 스크래핑을 했고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런 이제 컨텐츠를 한번 다뤄봐 드린 이유는 뭐냐? 이유는 결론은 자격증 불법 대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